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게 마이크를 잡아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원래 원고를 준비를 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원고를 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 번 읽기 어려워가지고 원고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오늘도 원고를 조금 발표용으로 쓴 게 아니고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원고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면서 PPT 자료를 일부러 준비를 하지 않는데 PPT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전에 인문학은 눈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 그림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자료를 준비를 안 하고 또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원고를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30분을 대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금세 지금 30분이라 했다가 20분이라 했다가 지금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금강산을 주제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도산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산 속에 들어있는 의미, 이를테면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악과 관련되는 신앙, 산악신앙 또는 산악과 관련되는 문화, 이걸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물에 대해 가지고 바라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성인데 역사는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모습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모습하고 다른 거죠.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내가 똑같이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오늘 불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불상을 보고 과거에 전문가가 누가 생각했느냐라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내 눈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앵무새처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선도산에 대해 가지고 제 느낌이 다를 거고 또 여기에 오늘 발표하실 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단 제가 역사학도 입장에서는 사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역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강론편에서 각자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선도산은 여러 가지 아마 경주에 유력한 산들이 많습니다. 낭산, 남쪽에 남산, 중앙에 낭산, 북쪽에 금강산, 바로 동쪽에는 명활산, 그 너머에 토암산이 보이고 서쪽 자락에 보면 선도산이 있는데 선도산의 위선의 특징은 산의 명칭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산의 명칭이 선도산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서악이라고 그러고 서형산이라고 그러고 서연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산의 이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사연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는 반드시 다른 산에 볼 수 없는 일인데 서자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여러 명칭이 나오는데 서쪽이다. 저는 서쪽에 굉장히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의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연을 안고 있다. 그런 뜻이 되고 어떤 사연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역사의 입장에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산악으로 특히 경주 분지는 둘러싸여 가지고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아왔던 사람들은 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산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에 대한 숭배를 하고 해 왔던 겁니다. 원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가장 큰 보호자는 하늘입니다. 태양이고 하늘인데 사실은 하늘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뒷날에 점차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스스로 낮추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낮다고 그랬지만은 천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영향 때문에 중국의 황제만이 하늘로부터 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는 신라인들도 하늘에 대한 숭배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통일기에 가게 되면 하늘에 대한 의식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하늘에 다음 가는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산신 산악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로국 시기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신라 사로국 사람들이 경주분지 중앙부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역사 연구자나 고학 연구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주분지는 오히려 사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국가가 사로국으로부터 신라국가로 전환해서 헤게모니를 강하게 가질 때 강한 집권력을 가져 나왔을 때 경주분지가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주로 어디서 살았느냐라고 하면 주변을 산을 배경으로 해서 산록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시조 혁거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저쪽에 나정에서 태어났다거나 육촌장 설화에 나타나듯이 전부가 다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주지는 산악이었다. 그래서 산악을 배경으로 해서 거주하다가 점차적으로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마침내 사로국이 신라로 전환을 하면서 중앙에 내려왔는데 그럴 때 또 하나 이제 사로국이 신라 왕경이 되는데 그럴 때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특징은 신라는 바깥으로 천도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오래도록 한 곳에만 지켜왔다. 경주분지 한 곳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원시 사회 단계에서 가지고 있던 산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위선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악 신앙이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이 됐던 것이 아니고요. 정치 사회가 바뀌면서 특히 불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산악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어뜸이 산악 신앙이었다가 산악 신앙 대신에 불교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산악 신앙과 결합을 하는데 이 산악 신앙이 불교 신앙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신라 경주분지 내에 있는 유력한 산악들이 있습니다. 낭산, 남산, 금강산, 선도산, 토암산 내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불교가 들어와서 산악과 접합하면서 접합하는 방식은 각기 다 달랐습니다. 한결같이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남산은 남산대로 산악신앙과 불교가 접합을 하는 거고 이제 금강산은 금강산의 독특한 방식대로 거기에 2차돈 무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산악신앙과 불교가 접합을 하고 토암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 가운데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또 똑같이 결합하는 시점이 똑같았던 것이 아니라 시차도 다르고 결합하는 방식 양상이 각기 차이가 나는데 그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꼬집어서 선도산에 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도산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산악과는 다르게 여성과 아까 시장님께서도 어디 읽어서 아시겠지 싶은데 거기 여성과 관련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거기에 선도 성모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불교가 접합을 하면서 진평왕대로 생각이 되는데 7세기 초반의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비구니가 살고 있었다가 비구니하고 선도 성모가 결합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되는 그 특징입니다. 하나 꼭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선도산의 경우에는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현상은 산신이 여신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비구니의 사찰과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 지혜라고 하는 성녀, 여러분들이 내일 답사를 가보시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통일기에 들어와 가지고 보희와 문희의 방묘설화, 매몽설화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여성이 등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도산을 생각하면 여성과 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김동리라고 하는 분이 많은 경주와 관련되는 소설을 썼는데 제가 김동리의 소설 가운데 선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가지고 소설이 있어요. 전집으로 한 30몇 권의 전집이 나왔는데 양반이 과거에 선도산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을 어떻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소설을 굉장히 어렵게 찾아가지고 어렵게 찾아서 몇 달 전에 이제 읽어보았더니 선도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에 딱 한 군데만 선도산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 70년대 전반에 쓰여진 소설인데 경주의 고속도로를 타고 경주 톨게이트를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자기 고향에 그 양반이 성근도인가 저쪽에 태생인데 선도산이 바라보인다라고 하는, 이제는 경주가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거기에 뭔가 이거를 작성을 하고 구상 다 해놓고 이제 써나가면서 이게 뭔가라고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봤더니 선도산이 다 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전혀 얻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반이 역시 그 대가가 보는 안목이 있다. 선도산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40년대 초반인가 경주에 만났던 여성,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말 못해가지고 다른 데 결혼했던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와가지고 경주에 무슨 문화 예술 행사가 있는데 그 심사위원장으로 왔는데 거기에 고등학생 경주여고 학생이 1등을 하는데 거기에 집에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뒤늦게 나타난 게 자기가 40년 전, 30년 전에 자기가 결혼했으면 했던 그 여성이 나타난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도 보고 이 양반이 제가 고수라고 생각했던 것은 선도산이 여성과 관련되니까 들어오면서 선도산을 봐가지고 자기 소시적의 여성의 그 이야기를 몇십 년 만에 만났던 걸 그려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노골적으로 선도산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플롯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읽어보면서 하나 받았던 거는 그 양반 책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경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김동리 선생의 책을 소설을 읽어보면 과거에 오래전에 경주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50년, 7, 80년 전에 경주 장면을 떠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설을 경주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겠고 또 그분은 역사 소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선도에서 여성 비구니를 거쳐가지고 선도산이 여성과 관련해서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산이 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것도 그 점과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덤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래 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무덤은 큰 무덤이 나오는 걸 고각에서는 고총고분이라고 그러는데, 고총고분은 4세기 중력경에 나타나서 그 이후에 대개 6세기 초반까지 경주분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걸 내부 구조를 가지고 흔히 적석 목각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석 목각분이 6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법원왕대부터 무덤이 선도산 자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선도산 자락으로 왜 옮겼냐라고 하는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지배 체제가 무덤을 조성할 공간이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6세기 초에 들어와 가지고 지배 체제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는 국왕은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리칸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공동의 연합 정권이 운영하던 그런 단계다라고 하면, 6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국왕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느냐면 공동의 정권을 넘어가지고 단독의 정권인데, 단독 정권이 초월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하는 왕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게 6세기 들어와서부터인데, 그렇게 왕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지배체제가 달라지고 왕경을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무덤을 더 이상 만들어 가지고 왕경을 깔끔하게 지배 권위를 상정해 줄 정도로 만들어 나가지를 못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경주 분지에 여러분들이 가서 고학 연구자들이 나는 누가 무슨 능이다, 어떤 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일 따름입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적석목각부는 내부 구조도 특징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무덤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차별화되지 않고 같은 공동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왕이라도 배타적으로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권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세기 들어와 가지고 왕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너하고 내하고 다르 완전히 1인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해 가지고 무덤도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왕의 권위를 새롭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경주분지에 같이 무덤을 조성하던 걸 따로 이제 옮겨가는데, 옮겨갈 때 뭐냐면 골품별로 집안별로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요때부터는. 그래서 무덤이 6세기부터는 각각의 특징은 남쪽으로 가지 않고요, 서쪽, 동쪽, 북쪽 이렇게 가는데, 핵심 세력이 가는 공간이 어디냐면 선도산 자락입니다. 선도산 자락 가운데, 선도산에 또 한 곳만이 아니고 선도산 자락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서학고분군이라고 하는 무일왕릉을 중심으로 해서 나란히 있는 것들이 핵심이 되고요. 거기에는 경주분지에 있을 때와 차이점은 뭐냐 하면, 왕의 무덤들은 왕의 무덤들끼리만 조성을 중앙부에 한다는 겁니다. 경주 무덤들이 경주분지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거기에 나가서는 이제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그 서학동 중심고분군에는 지배층만, 핵심의 지배층만 자리하고, 그 양쪽에 이제 오른편에 보면 뭐 진흥왕릉으로 전해, 그건 여기 보면 이제 전혀 진흥왕릉이 아닙니다. 그건 법왕릉도 여기에 고쳐야 되는데, 이건 오래전에 잘못 비정이 된 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건 뭐 근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경주분지에 특히 그 왕릉 비정이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법원왕릉 저 사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여기 뭐 진흥왕릉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고쳐 나가야 될 문제들인데, 이건 조선 시대에
이 당쟁이라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건 잘못을 하루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왕의 무덤은 왕의 무덤끼리 만드는 게 특징인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무일왕이 중간에 있는 주인공이 그 핵심 분은, 거기 뭐 장산, 아까 뭐 시장님 말씀하신 충효동부터 장산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게 이쪽이 신라 지배층의 핵심 세력들의 무덤인데, 그 나머지는 다른 곳은 맹활산성 쪽으로도 가고 금강산 쪽으로도 가고 망산 쪽으로도 가고 굉장히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면서 적성목각분이 아니고 행일직석실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6세기 이후에 무덤 중에 무덤이 어디에 가느냐, 서학에 가는데, 거기에 중앙부에 7개의 무덤이 있어요. 7개, 위쪽에 4개, 중앙에 무열왕릉, 밑에 작은 무덤 2개가 있는데, 요 이야기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몇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주인공은 무열왕이고 우리나라의 주인공을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고대사의 무덤은 사실은 가장 명백하게 확실한 것은 문영왕릉입니다. 문영왕릉은 100% 확실한데 거기에는 묘지석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무열왕릉은 적어도 98%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덤이 있고 거기에 가까운 곳에 무열왕릉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열왕릉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무열왕릉보다 앞대의 3대의 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의 무덤은 바깥에 만들어졌는데, 바깥에 만들어지는 분위기에서 무열왕릉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거기에 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학 고분군을 생각할 때는 무열왕릉을 중심으로, 왜 무열왕릉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졌는가, 그 밑에 있는 2개의 무덤은 논란이 많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뒤에 무덤은 무열왕릉에 대한 배장이고요, 위쪽에 4개 있는 무덤은 무열왕의 직계 조상에 관한 무덤들입니다. 그래서 뭐 버공왕이나 진흥왕이나 진지왕이나 이런 무덤들은 거기에 들어있는데, 나머지 제 1개의 무덤은 문흥대왕의 무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산악신앙을 중심으로 하다가 불교가 들어오고 무덤이 들어가면서 선도사는 3세계의 신앙, 4, 5세계의 신앙, 그 다음에 불교 신앙, 그리고 산악 신앙이 결합해서 새로운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독특한 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너무나 제가 보기 분량도 제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분량을 적게 가져올까 봐 책의 부피를 제가 고려를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발표 요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읽어볼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분량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속에 미흡한 것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토론의 과정에서 제가 못다한 말씀, 보완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테만 유독 20분 만에 끝내라고 그래서 20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